입질받기 가장 좋은 때를 우리는 특수라 한다. 1년에 2번 있는 특수. 산란 특수와 큰 비가 오면 생기는 오름 특수는 낚시꾼들의 꿈을 실현하는 시기. 오늘의 이야기는 오름 특수. 좋았어. 야, 땜붕어 사이즈 좋은 거네. 충주호에서의 오름 특수 이야기가 시작된다. 개망초꽃이 흐트러지게 핀 이곳은 남한강 줄기이자 충주호 최상류인 충북 단양. 지금 충주호는 오름 수위를 타고 있던 시기. 그곳은 한때 충주호의 터줏대감이었던 박람수가 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 충청 북도 단양입니다. 충주댐 최상류인데요. 지금 댐이 2차 오름수위죠. 2차 오름수위로 거의 상시 만수위선 137m 수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정이 된 수위로 137 정도에 거의 고정되어 있는 상태죠. 유입되는 물 정도를 방류를 하기 때문에 그 137 정도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 시기에 댐을 두른 거는, 댐 낚시는 여름에 한 번이죠. 오름수위 때 가장 좋은 조항을 보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1년 스케줄, 낚시 스케줄 상에도 이 시기에는 댐을 꼭 한번 두릅니다. 이 시기 때 댐을 안 두고 나면 어딘가 좀 서운하죠. 지금 여름에 가장 무더울 때 이제 댐이 오름수위인데요. 댐 낚시가 낚시 중에서 가장 힘든 낚시입니다. 가장 전투 낚시. 물이 불을 때는 6초 작업 하루에도 2번씩 3번씩 해야 되죠. 물이 불어서 수심이 깊어지면은 또 다음 낚시할 곳을 또 작업해서 또 하고, 이런 식이 돼야 조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덥지만 이 시기에 안 오면 서운하기 때문에 제가 댐 낚시로 들어왔습니다. 오름 수위에는 당연히 수초가 아닌 6초를 노리는 것이겠지만 오늘은 6초보다 더 힘들다는 버드나무 군락지대가 포인트. 박람수의 머릿속에 좋은 포인트로 각인된 곳이다. 전투낚시의 백미를 느낄 수 있는 버드나무 포인트는 박람수가 선호하는 스타일의 낚시이기도 하다. 충주댐은 수위가요 134 전후로부터 이제 버드나무가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 수위를 이제 가장 좋아하는데, 제가 충주댐 수위가 132부터 137까지가 낚시도 편하고 가장 좋은 조가를 보입니다. 낚시가 편하다는 거는 물이 안 차 있을 때는 차로 물 있는 데까지 많이 내려가야 되죠. 물이 올라오면 차로 이제 안 내려가도 됩니다. 그래서 차도 편히 될 수 있고, 이런 버드나무가 135 전후로 잠기기 시작해서 좋은 조가를 보이고, 조가가 조항이 좀 길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버드나무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유일하게 버드나무에서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버드나무에 자리를 잡았고요. 가장 짧은 데는 2, 4대부터 가장 긴 데는 이제 4, 2대까지 폈습니다. 대편성은 그냥 버드나무에 붙여서 필 수 있는 대에 맞춰서 이렇게 폈고요. 수심은 가장 얕은 곳이 지금 한 50 정도 되고요. 가장 깊은 곳이 한 80 정도 됩니다. 저는 이제 댐에 낚시를 오면은 좀 얕은, 오름수위 때는 무조건 얕은 수심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댐에서 낚시를 하면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댐에 많은 양의 물이 유입이 되면서 차가운 물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물이 불 때는 붕어들은 얕은 곳 상류로 이렇게 습성적으로 타고 올라오고, 그래서 얕은 곳에 붕어들이 붙고, 또 한 가지는
붕어가 나오다가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심이 깊어지면서. 그러면 제가 물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게 정확한 수위는 아닌데 한 1m 전후로 수심이 깊어지다 보면 밑에는 냉수대가 깔려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다 보면 발목 있는 데는 완전 얼음물입니다. 그러면 물이 불면서 새 6초대를 잠길 때 차가웠던 물이 지열로 뜨뜻하죠. 한 50cm, 60cm의 수심권은 물이 뜨뜻합니다. 근데 한 1m가 넘어가면은 바닷물은 무지하게 차가워지죠. 그러면서 낚시가 깊어지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제 저는 얕은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걱정되는 거는 댐 수위가 137 정도 상시 만수위 선이 되면은 또 다음 큰 비 올 걸 대비해서 잘못하면 이게 댐을 좀 수위를 낮춰놓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변수가 밤에 물만 안 빼면은 무조건 뭐 좋은 상황은 나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낚시란 항상 변수가 따라붙기 마련. 일희일비할 것 없이 변수에 최대한 대비하는 것이 꾼의 역할. 배수만 없다면 물색과 수심 무엇 하나 나무랄 것이 없는 곳이다. 전투라 할 만큼 힘든 낚시지만 그럼에도 도전하지 않을 수 없는 댐 낚시가 박남수의 마음을 들뜨게 한다. 오늘 사용할 미끼는 지렁이입니다. 지렁이 충주댐 오름수위 낚시에는 지렁이가 최고의 미끼죠. 옥수수 글루텐도 지금 개서 상황에 따라서 작고기가 대들거나 그걸 대비해서 옥수수 글루텐 한 두세 대 또 써볼 거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사용할 겁니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갔다. 나온다. 좋았어. 야, 댐붕어 사이즈 좋은 거네. 이야, 사이즈 좋죠? 이야, 사이즈 좋다. 좋았어. 반갑다, 붕어. 댐붕어 반가워. 역시 너는 힘이 좋아. 좋았어. 야, 사이즈 좋다. 이야, 근데 왜 이렇게 너덜너덜해, 붕어가. 좋습니다, 사이즈. 자, 지금 이게 지렁이로 껴서 막 시작을 했는데 제일 우측대 가장 얕은 곳에서 찌가 느물느물 몸통까지 다 올려줍니다. 역시 버드나무로 파고들었는데 외바늘이니까 나왔습니다. 이거 못 먹을 줄 알았더니 버드나무에서 빠져나오네요. 사이즈 좋은데요. 제가 월척 특급 하면서 잡은 사이즈 중에서 가장 클 것 같습니다. 한번 사이즈 얼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댐붕어는 저수지붕하고 틀리게 옛날에는 귀하게 여겼죠. 댐붕어는. 근데 꼬랑지가 이상하게 좀 많이 상했습니다. 뒷꼬리는 괜찮은데 위에 꼬랑지가 많이 상했죠. 다른 데는 뭐 깨끗하고요. 이거 뭐야, 사자인데? 사자예요. 41 넘는데? 41. 여기 재보세요. 이 턱 완전히 여기 됐고. 그죠? 41이에요. 응. 이거 턱을 댈까요? 야, 이거 딱 여기다 맞춰서 딱 대고. 자, 41. 42. 딱 되죠? 42가 좀 넘습니다. 그죠? 이야, 굿이다. 이거 너무했다. 이거 너무 싱겁게 나오는데? 자, 드디어 제가 쉬운 저수지가 아니라 어려운 댐에서 4자를 했습니다. 42 나옵니다. 근데 진짜 징크스 깼습니다. 근데 이게 초저녁에 나오면 재미가 없습니다. 꽝일 것 같이 밤새 조바심이 생기다가 새벽에 나오든가 아침에 나와주면 황홀한 붕어가 되는데 4자인데 초저녁에 나오니까 좀 싱겁습니다. 자, 드디어 저도 4자를 했습니다. 42 댐붕어. 야, 넉넉하게 42입니다. 자, 행복합니다. 자, 잘 가세요, 4자 붕어. 저희가 이리죠. 저희가 이제
어디 전화 오면 고기 나왔냐고 그러면 한 마리 했습니다. 그럴 때 한 마리 했다라는 게 4자 했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제가 4자 한 마리 했습니다. 월척특급 박남수 4자 한 마리 했습니다. 이제 4자가 아니라 한 마리 했습니다. 자, 가세요. 아유, 일로 오면 안 돼요. 가세요. 자, 돌리세요. 야, 이게 뭐를 잡아야 되나 이제. 첫 고기가 떼면 들어서 첫 고기가 41을 잡았더니 40 한 4, 5 좋았어. 4자 붕어가 휘젓고 간 자리를 보면 수위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 낚시 시작과 함께 예고 없이 4자 붕어를 만나니 다음 목표는 어떤 녀석을 잡아야 하나 잠시 머릿속이 하얘졌다. 줄풀, 부들갈대 같은 정수수초와 수몰 버드나무가 있는 곳을 파다 보면 마치 닭발처럼 생겼다 해서 이런 포인트를 닭발고랑이라고 한다. 헌데 이 닭발고랑 포인트는 깊이 파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도 나름 이유가 있다. 저는 그 부들밭하고 버드나무 그 통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그 이제 그 버드나무나 부들밭 같은 데는 보면 이 닭발고랑을 팔 때 자연스럽게 깊이 되어 있는군요. 그래서 깊이 넣을수록 입질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러 날 해보다가 딱 걸었는데 큰 고기들은 그냥 순식간에 박아가지고 감아서 못 끌어내니까 끌어내기 좋으려고 입구 쪽으로 이렇게 자꾸 빼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입질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닭발고랑으로 판 골에서는 안으로 막창까지 깊이 넣을 때 입질하는 게 사이즈도 좀 좋고 입질 빈도가 확실히 높습니다. 다시 찌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건 몰라. 계속 접목이 되더나. 그렇지? 지렁이에 누치가 납니다. 이때 충주댐은 잡고기 중에서 누치가 가장 많이 나오죠. 누치입니다. 아직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누치 사이즈가. 지렁이 먹고 나온 겁니다. 아까 4자 붕어 나왔던 그 대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도. 활성이 좋은 듯 입질이 이어진다. 2번. 아이, 샤. 이쁜 붕어네, 이쁜 붕어. 야, 요 2번이 아주 효자군형이네. 자, 요거는 댐붕어 띠따랑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 아주 작은데요. 제가 요런 붕어가 나오면 월척보다 귀하다고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베스터들이 외래어종이 저수지들이 많이 들어가서 배가 끊긴다고 그러죠. 작은 붕어들은 없고 그냥 나오면 월척 이상만 나오고, 그래서 저는 요런 게 나오면은 그 월척보다 귀한 붕어라고 그러는 이유가 제가 잡아서 이게 귀하다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작은 붕어들이 나온다는 건 아직 그 저수지나 댐이 건강하다는 거죠. 계속 대를 잇고 작은 게 생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기분상 붕어는 작지만 월척 붕어보다 귀하다는 느낌인 거죠. 건강하니까 그 저수지가 이런 게 있을수록 살아있는 거거든요. 저수지나 댐이. 그래서 이런 작은 붕어들은 저는 이런 작은 붕어를 잡으면 진짜 턱걸이 월척급 정도 잡은 것만큼 기쁩니다. 아직 건강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방생하겠습니다. 이쁜 붕어. 건강하게 살아서 네가 대를 이어라. 그래. 야, 그 2번 군형이 효자 군형이네. 그러니까 뭐 자꾸 잡고기가 대들고 뭐가 대들고 그래야지 붕어도 입질하고 그래요. 보면 활성도가 좋은 거죠. 건강한 충주호에서의 낚시를 이어간다. 기대가 크니 입질이 집중되는 시간대가 더욱 기다려지는데 왠지 시간은 더디게 흐르는 것 같다. 그 와중에도 간간히 입질이 찾아주어 긴장을 늦출 틈이 없다. 더.
아, 못 올리네. 그렇지. 뭐야 이거? 누치, 큰 누치네. 아, 큰 누치. 이야, 진짜 크네 이거는. 자, 이게 지금 계속 그 2번 대 우측에서 2번 대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이게 누치입니다. 충주댐 누치가 보통 사이즈는 이렇죠. 이거보다 더 크죠. 근데 이제 그 충주댐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럽니다. 누치가 나와야지 붕어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수온 때나 이제 그 회유 여건이 붕어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누치가 나오면 붕어가 나온다고 우리가 이제 댐 낚시할 때 그랬습니다. 충주댐 누치입니다. 누치든 붕어든 뭐 손맛 보자고 하는 낚시인데 손맛은 좋습니다. 누치가. 버드나무로 이것도 싹 쑥 들어갔습니다. 근데 땡기니까 나오네요. 바빠서 못하겠어. 댐 낚시가 이런 매력이에요. 한 번씩 이렇게 줄 때는 큰 붕어 섞여가지고 마리수를 줘요. 그래서 댐이 오름수위 때 막 덥고 더운데 물에 들어가서 작업하고 힘든데도 그래도 들어오는 이유가 이 엄청난 이 수면적에 있는 고기들이 오름수위가 되면 어느 한쪽 최상류 골짜기에 모이는 거죠. 집중이 되는 거죠, 그 고기가. 그러니까 댐이 고기 잡기가 상당히 힘든데 오름수위 때는 이 어마어마한 수면적에 있는 고기들이 물이 내려오는 최상류 얕은 수심대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아무리 없다 그래도 오름수위 때는 고기가 개체수가 상류에 모여 집중되기 때문에 마리수에 거기에다 또 가끔 한 번씩 덜컹덜컹하는 사이즈 좋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못 잊고 그냥 힘들게 작업해야 되고 막 어려운 낚시인데 그래도 그게 자꾸 두르게 되는 게 중독인 거죠. 그게. 그 풀이 꽉 쪄른 데는 애들이 이렇게 저 사이사이에 다니려면은 이 댐에 고기들떼가 올라오는 거 보면요, 경운기길이라든가 이런 풀이 좀 없는 이런 그런 사이로 타고 올라와요. 내려갈 때도 그렇고. 풀이 꽉 쪄른 데는 고기들이 일부 들어가지만 막 그렇게 헤집고 다니고 안 다니죠. 근데 버드나무 속에는 위에는 우산처럼 가지들이 덮여 있지만 밑에는 나무가 사이사이 대나무 숲처럼 공간들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드나무 밑에를 붕어들이 좋아하죠. 사이즈 좋은 것들이 버드나무에서 좀 나오고, 그리고 버드나무도 둥치가 굵은 거 밑에서 나오는 붕어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사이즈들이 또 좋아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버드나무 밑에는 바닥이 좋죠. 풀이 잘 안 나서. 본격적인 밤낚시에 앞서 애써 편성한 8대의 낚싯대 중 2대를 걷어들인다. 이게 지금 물이 급격히 불어 올라오는데 좀 있으면 빼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작업도 10대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한 6대 정도, 힘드니까 6대 정도만 제대로 해서 낚시를 하다가 또 이동하게 될 때는 6대면 빨리 접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댐 낚시는 작업을 할 때 막 10대씩, 10몇 대씩 피려고 하면은 힘듭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한 4대, 6대만 제대로 구멍만 파놓으면은 거기서 충분히 내가 원하는 씨알이나 마리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속하게 또 물이 차서 이동해야 될 때는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되고. 근데 낚싯대를 막 10몇 대씩 이렇게 해놓으면은 10몇 대를 피기 위해서 작업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고 힘들죠. 이동할 때도 또 거들려면 힘들고. 시간만은 언제나 정직하다. 그 사이 충주호에도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바로 지금부터라는 듯 찌부리
어둠 속에서 빛나기 시작한다. 근데 그게 이제 충주댐에 보면 그런 작고기가 대들 때 충주댐 전체에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저 고교 높은 달이 있는 상류 그쪽이 특히 이제 작고기 성화가 좀 심해요. 그리고 부르길은 거의 충주댐에서 구경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 또 부르길은 어느 쪽에 있냐면은 저 하천교 있는 쪽, 하천교 있는 전으로 밑에 사방골 같은 데 가보면 거기서 내 부르길을 가끔 잡아요. 그러니까 부르길도 보면 그쪽에 외에서는 부르길도 잡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댐에서. 그러니까 보면은 이 댐이 워낙 규모가 광범위하니까 그쪽에서 있는 고기들은 거의 그 주위에 있는 거죠. 물이 빠지면 좀 깊은 쪽으로 나왔다, 물이 차면 이제 상류로 올라갔다. 거의 그런 식이에요. 거기 있는 곳, 그 부르길이라든가 이런 고기들이 완전 반대편까지 워낙 크기 때문에 오고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마다 특징이 있죠. 보면은 근데 그런 작고기 많은데도 보면은 오름수위 딱 돼가지고 6초 때 잠길 때는 지렁일로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 이제 또 어느 정도 지나서 6초가 사고 내리고 뭐하고 그리고 나면 넣어놓으면 이제 그때는 또 못 버텨요. 그런 특징이 딱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 댐은 조항이 가장 좋은 그 골이 큰 물이 내려오는 골이죠. 그러니까 충주댐은 가장 큰 물이 내려오는 골이 크게 놓으면 세 군데라고 보면 되죠. 자, 삼탄 있는 쪽, 이쪽 단양, 그 다음에 탄지리 오락 쪽에서 내려오는 물, 그쪽이 이제 가장 큰 세 군데인데 조항이 큰 물이 내려오는 데가 조항이 좋아요. 근데 이제 그 큰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막 들어올 때 그때는 그 큰 물이 내려오는 데는 낚시가 어렵죠. 물이 흐르고 쓰레기가 떠가지고 그쪽엔 거의 쓰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낚시를 못하고, 그때는 큰 비가 와서 물이 뿌는 초창기에는 물이 내려오는 골이 아니라 차 올라오는 골들, 그런 골에 가면 물색도 완전 뻘물이 아니고 물색도 좋고 이렇게 쓰레기도 별로 없고 좋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이 돼 간다 싶을 때는 이제 큰 물이 내려오는 제일 큰 골들, 그런 데 가면 조항이 최고죠. 지금 여기가 지금 그런 식이죠. 거의 안정이 돼서, 이제 안정이 됐다라는 거는 1시간에 뭐 한 5cm 뿜다든가 한 10cm 정도 뿜으면 이제 거의 안정 수위로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때 낚시가 편한 거죠. 이제 작업을 한번 해놓으면, 작업을 해놓은 자리에서 5시간, 8시간을 우리가 낚시가 할 수 있는 그런 오름 수위가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1시간에 한 10cm, 20cm 뿔 때는 30cm에다가 작업해 놓으면 한 40cm부터 낚시를 한다고 치면은 뭐 하루 1시간에 한 20cm 불면은 3시간이면 60cm 불어보면 1m가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오름 수위 때는 1m가 넘어가면 거긴 고기 없습니다. 얕은 데로 붙지. 그러니까 이제 큰 비가 오고 나서는 비가 딱 그치고 한 3일 정도는 들어가면 안 돼요. 3일 정도, 비가 딱 그치고 나서 한 3일 정도 됐을 때 댐에 딱 들어가면은 그때 이제 적당한 오름 수위가 시작돼서 한 3일 정도를 좋은 조항을 보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위가 딱 맞아 떨어. 거의 그렇습니다. 그거는. 마지막 찌부를 밝히는 박람수. 이 찌마저 입수되면 이제부터는 밤낚시가 시작된다. 1년에 한 번이다. 충주호에서의 오름수위 낚시. 1분 1초를 허투루 보낼 수 없는 이 귀한 하루. 박람수의 진심을 담은 찌가 어둠 속에서 빛난다. 지금 시간이 이제 8시가 됐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서 찌에 찌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찌가 이제 어둠이 내리고 나니까 버드나무 굴 속에 넣는 찌가 더 선명해지죠. 저 찌가 올라온다 그러면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어둠이 내리면서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주춤해집니다. 하여간 뭐 오늘 밤에 멋있는 찌 올림에 좋은 붕어 기대가 저도 많이 됩니다.
충주호는 여전히 충주호답다. 사자 붕어를 선사해 주었고 건강함을 증명하듯 새끼 붕어도 보여주었다. 이제 본격적인 밤낚시가 시작된다. 감정 표현에 서툰 낚시꾼도 오늘만큼은 내내 설레어한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순간순간에 집중한다. 제일 자추 올라온다. 아, 뭐냐. 붕어 같은데 사이즈가 작네. 이쁜 꼬마 붕어. 제일 좌측대에서 점잖하게 올린 찌올림에 나왔습니다. 좀 아까 나왔던 붕어보다는 조금 형입니다. 여기 아주 잔씨알의 붕어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충주댐은 아직 건강합니다. 자, 방생하겠습니다. 이쁜 붕어. 이누치 아주 제대로 박혔네요. 자, 잘 가세요. 붙박이가 되세요. 오 번. 야, 한번 올려봐라. 5번, 그렇지. 야, 깜빡 들어갔다 올려야지. 그 다음엔. 그래, 그 다음에 올리는 거야. 그래, 올려봐. 그렇지. 5번, 예. 그렇지. 야. 이거 뭐 왜 그래, 또 계속. 이런 이상한 입질인데. 이건 이상한 입질이에요. 왜 그래? 이상한 입질. 누치죠 뭐. 누치. 이상한 입질. 자, 오늘 누치가 긴장 많이 시키네. 바짝 긴장하고 있으라고 긴장이 늦춰질 만하면 한 번씩 입질해주네. 줄듯 맞듯 입질이 아주 그냥 참 비상하게 하네, 입질을.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제 시간이 한 10시 돼갑니다. 밤이 되면서 붕어가 나왔는데 좀 씨알이 자른 게 나오고 누치가 이제 몇 마리 나왔습니다. 그 조항이 좀 소강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낚시가 좀 안 돼요. 때땜이 보면은 밤낚시가 잘 안 되고 항상 그 오전에 좋죠. 오전에 그 수심층이 깊지만 않다면, 아침이 돼서 수심이 깊지만 않다면은 아침에 또 이제 그 활발한 입질을 보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 봤을 때 아무래도 밤에는 좀 주춤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 입질이 집중되는 시간이 대충 예상이 됐을 때는 그 집중되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긴장하고 낚시하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고 좀 잠깐 입질이 없으면 쉬었다가 새벽에 한 3시나 이때부터 아침 타임 그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물이 의외로 지금 불어 올라오는데 이게 뭐 아침까지는 하여간 뭐 이게 뭐 버티겠죠. 만약에 좀 물이 차면은 장화 신고라도 하여간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려고 하여간 각오는 단단히 했습니다. 낚시를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수위가 10cm 정도 불었다. 배수 없이 오름을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 어떻게든 이 포인트에서 버텨볼 요량이다.
이제 그 새벽이 됐는데요. 좀 4시 반 정도 됐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환해질 텐데요. 밤새 좀 소강 상태였습니다. 잣입질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입질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이제 밤에 입질이 없었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입질 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날이 환해지면서 한 2-3번 정도 입질이 이제 제 바람도 그렇고 한 그 정도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밤새 댐은 그 물이 좀 차가운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댐은 밤이 되니까 썰렁해집니다. 그래서 역시 댐에는 여름에도 좀 두꺼운 옷을 갖고 와서 밤 대비해서 좀 준비해 갖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동이 트는 시각. 수위는 20cm 정도 불어있는 상황이다. 이제 입질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과 이른 아침. 체력 안배를 할 만큼 입질 타임에 더욱 집중한다. 찌에 찾아온 어신. 붕어 입질일까? 이것도 붕어가 아니야. 박았어. 순식간에 끌고 가버리네. 달렸어 아직. 나온다. 이게 뭐야? 붕어인데? 이것도 짠챙이는 아닌데. 짤챙이는 아니야. 야, 어서 입질을 너 그렇게 하냐? 붕어답지 않게. 아유, 좀 붕어답게 해라 입질을. 이상한 줄 알았다 너. 사이즈도 괜찮은 건데 입질을 이상하게 하네. 알았어. 야, 자, 짠챙이만보다 또 요만한 거 보니까 커 보이네요 붕어가. 요거 입질이 붕어답지 않게 했습니다. 이상한 입질, 위장을 하는 입질인지. 근데 이것도 뭐 거의 월척 되겠는데요 이거는. 야, 그래도 이제 훤해지려고 그러는데 역시 그 입질 시간대가 거의 정확합니다. 입질을 하기 시작하네요. 전형적인 충주댐 붕어 같이 생긴 거죠 이게. 충주댐 붕어는 우람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뭐 꼬리나 등지름이나 이런 비율이 좋죠 댐 붕어가. 월척이 되지요. 32가 조금 넘네요. 33은 좀 안 되고 32.5 정도 되네요. 자, 아침에 나온 32 붕어입니다. 댐 붕어. 자, 야, 입질 어떻게 그렇게 하지? 바닥이 그래서 그런가? 아우, 비호같이 가네. 그 사이 동이 트고 있다. 다른 날이었다면 낚시를 접을 생각을 해야 하지만 충주호는 다르다. 아침 입질이 기다리고 있다. 아침 낚시에 또 한 번 승부를 걸어본다. 여기 와가지고 요 자리에서 4차까지 잡고 좋은 조항을 봤잖아요. 지금 건너편에도 몇 사람 있고 좌측에도 몇 사람 있고, 근데 다른 데는 다 조항이 안 좋았어요. 그렇죠. 여기가 4자도 나오고 어저께 뭐 붕어 거의 대부분 다 못 잡고, 잡은 사람은 짠챙이 한 마리 잡은 사람 있고, 근데 여기는 그래도 조항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수위 때는 요 전체적인 이 버드나무 통 안에 중에서 이 자리가 가장 좋았던 자리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기억을 해놓는 거야. 그러면 지금 수위가 137이에요. 137 조금 고선이니까 고 137 정도 수위가 될 때 여기에 오면은, 여기에 수위가 딱 맞으면 이제 요 자리에 앉으면, 요 수위에 맞을 때는 요 자리 또 작업하고 이렇게 앉으면은 요 버드나무 통, 요 홈통에 한 10사람 할 수 있는 이것 중에서는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인 거죠. 그런 게 이제 기억에 딱 돼 있는 거예요. 좋은 조항을 보이면.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물이 불어서 몇 메타 그러면 그런 경험들이 이제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메타 그러면 아 거기는 그때 거기가 좋지. 그리고 이제 그 수위 때도 여기서도 해보고 저기 가서도 해보고 많이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기 나오는 곳 중에서도 어디 중에서 요 수위 때는 어디가 좋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몇 메타 수위는 어디, 몇 메타 수위는 어디, 요거가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다라는 거죠. 몇 메타 수위 때 어디 가가지고 좋은 조항을 봤을 때는 그게 이제 기억이 하고 있으면 딱 나오는 거죠. 그럼 몇 메타 그러면 아 어디 가야 되겠다. 물이 불어서 내일 정도면 거기가 낚시할 수심이 되겠다 그러면 아예 그냥 미리 가서 작업해놓고 편하게 쉬는 거죠. 그래서 수위 딱 물 딱 불어올 때 이제 찌 던져놓고 찌가 쓰기 시작하면 딱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복이 때문 심하죠. 저수지는 좀 잠깐이고 그래서 이제 그 저수지든 댐이든 그 수위에 따라서 그 나오는 바닥들 그런 거를 이제 데이터를 갖게 되는 거죠. 기다리던 타이밍. 오름 수위는 계속되고 있다. 어제 사자와의 만남을 그리고 밤사이 심심찮은 입질을 선사해준 최고의 포인트. 이 아침 또 한 번 월척을 만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듯 싶다. 줄에 걸렸네. 이게 거다나면 안 갔어. 무지 크네. 그냥 방생해버리죠 뭐. 또 이제 누치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이즈가 좀 좋습니다. 힘도 의외로 당찬 힘을 쓰네요. 손맛 보는 데는 뭐 붕어나 누치나 비슷한 손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온 입질. 붕어 같은데. 붕어 같은데. 좋았어. 붕어입니다. 좋았어. 하. 자, 아침 붕어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자, 왕관 쓰고 나왔네, 꽃으로. 아, 요는 찌를 완전 몸통까지 올려가지고 계속 기다렸더니 동동동동 거렸습니다. 그래서 챔질을 했더니 아, 지금 이거 나오는데 이것도 뭐 월척 될 것 같아요. 근데 힘은 역시 땜붕어입니다. 좋습니다. 어디 보자. 아이고 월척이죠 뭐 무조건. 월척이죠 뭐 32인데 와 보세요. 32가 더 돼요. 32. 32에 32. 자 잠깐만 알았어. 자 32가 이것도 조금 넘네요. 자 댐 32 붕어입니다. 아침 붕어. 거칠어요 붕어가. 그리고 힘쓰는 거 보면 막 신경질적으로 역도산이에요. 힘쓰는 거 보면 댐 붕어들. 채비 약한 거는 툭툭 터지고 그러죠. 댐에는. 이거 막 한참 있다 쳤더니 바늘을 생겼어요. 안에 안창거리가 됐네. 그러니까 얘들이 시원시원하게 먹는 거죠. 먹을 때는 아주 시원시원하게 먹는 거예요. 꿀떡 생겨버렸습니다. 아주 한참 다 올라간 것도 기다렸더니 동동동동 거리니까 완전히 생겨가지고. 잠깐만 놔줄게. 자, 잘 가세요. 충주호
댐붕어의 위력을 다시 한번 맛봤다. 예상대로 아침에 월척 손맛을 본 박남수. 더 있고 싶지만 더 이상은 욕심이다. 물이 계속 불고 있어서 더 버티고 있다가는 철수할 때 위험할 수도 있다. 유종의 미를 거두고 즐겁게 떠날 수 있겠다. 이제 8시가 넘어갔는데요. 아침이 되면서 역시 붕어 한 월척급 2마리, 32 조금 넘는 것도 2마리가 나오고 누치는 다수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뭐 조금 더 하면은 붕어 한두 마리, 두세 마리가 더 잡겠죠. 근데 뭐 밤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붕어도 나왔고, 그리고 물이 계속 불어서 지금 이제 더 이상 뭐 미끼도 둥둥 떠다니고 이래가지고 미끼 받쳐놓을 데도 없고 이래서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어저께 아침에 이곳에 왔죠. 충주댐이 좋은 수위고 또 그 좋은 수위에 안정이 돼서, 안정이 된다는 건 물이 많이씩 안 푸는 거죠. 그래서 충주댐 낚시가 호기인 것 같아서 1년에 딱 그 시기 아니면 댐 낚시는 붕어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호기인 것 같아서 어저께 아침에 와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일부 뭐 육초 제거 작업하고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할 때는 벌레들도 막 몸에 올라와서 이제 막 물고 이래서 힘들었지만, 역시 댐 낚시는 힘든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힘들게 작업을 했지만 좋은, 제가 이제 그 촬영 중에는 처음 잡은 거죠. 42 조금 넘는 것도 잡았고, 그 외에 마리수도 적당히 잡았고, 고생한 보람이 있을 정도로 조항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행복합니다. 이번 그 댐 낚시는 그 고기를 잡는 것도 있지만 아침 되니까 고기를 잡아서 마음이 이제 그 푸근해져서 그런지 안 보이던 것도 더 보이는 거죠. 물안개가 꼈을 때 뒤에 온 천지가 하얀 꽃이 덮여 있는 꽃밭에서 버드나무 속에 찌를 세우고 그 큰 물에 논이는 큰 붕어들을 자연 속에 동화돼서 그 낚시를 해서 잡아내고, 진짜 1년에 한 번 그 최고의 낚시를, 1년 중 최고의 낚시를 요번 낚시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낚시, 큰 고기를 잡아냈을 때는 제가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쵸? 흥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자주 없죠. 근데 그 붕어가 저한테 때로는 흥분을 하게 하고, 그런 좋은 낚시를 해서 댐에서 행복한 하룻밤 지낸 것 같습니다.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사 4번 타자라고 해서 매 회마다 홈런을 칠 수는 없다.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것이 4번 타자가 해야 할 일. 오늘 박남수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노하우를 총동원해 기꺼이 전투 낚시에 도전했다. 기대 이상의 결과와 손맛. 잊지 못할 하루를 만든 건 결국 박남수 본인이었다. 행복한 기억을 안고 다음 목표를 위해 또 한 발자국 내딛는다. 드디어 제가 쉬운 저수지가 아니라 어려운 댐에서 4자를 했습니다. 42 나옵니다.